이곳이 바로 중국 남부 최대의 항구 도시이자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 베이하이입니다. 시내 중심가에선 빠른 경제 성장의 흔적들이 발견되지만 도심 고층 건물 뒤편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면 땀이 배어나는 서민들의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서민들의 모습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 베이하이 거리를 걷던 제게 독특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좁은 수로에는 한 채의 틈도 없이 어선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있었는데요. 빈배는 아닌 듯합니다. 사람들이 무얼 하는 듯 꽤나 분주한 기색도 보이네요. 도시 뒷골목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배들이 있는 걸까? 이 낯선 풍경 속으로 한 발짝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요. 흔쾌히 여행객을 받아줍니다. 오랜만에 낯선 이가 방문한 탓일까요? 제게 호기심 어린 시선도 쏟아지는데요. 그래도 인심은 넉넉합니다. 시원한 물 한 대접으로 갈증을 풀고 배주인과 인사를 나누려고 했는데요. 아이, 쉐쉐. 그 아저씨가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아이에겐 제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인가 봅니다. 그 아이가 낯을 가려가지고 사탕 하나 주고 친해지려고요. 어? 谢谢你，谢师傅。这个好吃。哎，给我。今天多大了？ 4岁。 4岁。 달콤한 사탕이 입에 들어가니 저에 대한 경계가 슬슬 풀리나 봅니다. 好吃。 배 안을 둘러보니 여기저기서 삶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배 위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는데요. 빨래를 널어 말릴 수 있는 공간도 꽤나 넓어 보입니다. 가만 보니 이곳 사람들은 배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살림이 그리 넉넉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방안을 쓸고 닦을 여유는 없어 보였지만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소박한 마음은 엿보입니다. 저 밖에서 봤을 땐 되게 좁아 보였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저 같은 그 뚱뚱한 사람도 이렇게 좀 다닐 공간이 충분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좁진 않아요. 제가 집안을 둘러보는 사이 단잠을 자던 집주인이 일어났나 봅니다. 늘 흔들리는 배 위에서 사는 생활. 제 눈엔 이곳에서 사는 그들의 삶이 상당히 불편해 보였는데요. 在船里面做海的人在船里面你是根本不习惯，这个是像一个家这样子的。 집주인은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였는데요. 출항 준비를 꼼꼼하게 하는 건 어부의 동생입니다. 거친 바다 위에서 사나흘은 있어야 하기에 아들과 아내는 어부가 떠나는 길이 늘 걱정입니다. 잘 다녀오겠노라 살갑게 인사조차 하지 않는 남편이 서운할 법도 하지만 말없이 떠나는 어부의 모습을 무사히 돌아오겠노라는 인사말로 여깁니다. 저도 어부의 고기잡이 배에 함께 올랐는데요. 바다로 나가는 길은 처음부터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좁은 수로엔
다른 이들의 생활 공간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어 좀처럼 속도를 낼 수 없었는데요. 이러다 어느 세월에 바다로 나가나 걱정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면이 너무 낮아가지고 배가 못 나가고 있거든요. 이 배 한번 이렇게 출항하는데 되게 힘드네요. 배가 떠있기조차 힘들 만큼 수심이 얕아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바다로 나가기 위해 1시간가량을 씨름했더니 드디어 너른 바다가 보입니다. 이제야 바다의 짠 내음도 물씬 풍기고 시야가 탁 트여 어부도 저도 편안한 마음입니다. 去远吗？今天远地方这个很难说了，我们最少是7天，最多了2天去3天。想不想家里人？怎么不想呢？那肯定想了。这肯定想了，这样杨勇说了。哎个，那家里有孩子有老婆，什么都有，肯定要想了。 한번 출항하면 만선이 되어야만 돌아올 수 있기에 배 안에는 없는 게 없었는데요. 만반의 준비를 한 듯 온갖 가재 도구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지금 돌고래가 나타났어요. 돌고래. 오. 看到没有？看到吗？ 싼 거. 좀 기다리면은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돌고래를 보며 행운이 찾아온다는데 만선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납니다. 100길로 2시간 정도를 달렸을까? 이제 어부는 고기가 오는 길목을 확인하고 조업할 장소를 물색합니다. 근처에 먼저 조업을 나온 배도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어부의 절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여유 있는 표정들을 보니 배가 만선인 듯 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다 위에서의 만남이 이렇게 가능했는데요. 배 위에 올라가 보니 싱싱한 바닷가재들이 가득했습니다. 양도 제법 많았고요. 호기심에 저도 잡아봤는데요. 진짜 물었어. 갑오징어를 비롯한 각종 해산물이 가득합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어장을 향해 발길을 돌렸는데요. 제가 탄 배도 저 배처럼 만선이 되길 기원하면서 말입니다. 드디어 좋은 어장이 발견됐나 봅니다. 어부는 순식간에 통발을 바다로 던져 넣는데요. 부표를 던져 통발을 던진 곳을 잊지 않도록 표시를 해둡니다.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제가 일손을 보탤 틈도 없습니다. 주먹만한 틈도 없이 촘촘한 그물로 짜여진 사각형의 통발로 생선을 어떻게 잡는 걸까 궁금했는데요. 它现在就是撒到海里，它是拉长了，拉长呢，它旁边它有洞的嘛，它再沉到那个海底上面，沉到那个 구멍이 있었구나. 沉到那个海底上面，那个东西就钻进里面去，那个鱼就是这样子倒出来。 통발을 모두 던지고 나면 그제야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鱿鱼不是这样子的。 매일같이 조업을 나와 2, 3일은 배에서 지내다 보니 요리를 잘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밥을 먹고 이곳에선 식사 전에 술을 먼저 권하는데요. 뭐죠? 大虾酒， 따샤죠. 아. 没有多少，没有好。我们哦这是大虾，还有海马加上去，海马啊在这还有里看加那药材下去泡起来，跟你说可以，是这样子的。 이렇게 독한 술을 먼저 마시고 밥을 먹는 건 바닷바람에 차가워진 몸을 먼저 녹이기 위해서라는데요. 그래서인지 몸이 따뜻해지면서 밥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哦，咕咕叫。 아, 저 하나 하우쳐. 어? 고된 일을 한 뒤 모두 모여 먹는 저녁은 세상 그 어떤 만찬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바다 위엔 어둠이 내렸는데요. 어부는 제 잠자리에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마음씨 좋은 동생이 제게 침대를 양보해 어부와 함께 침대를 쓰게 됐는데요. 그 덕에 늘 낙천적으로 보이기만 했던 어부와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我希望我的孩子呢，长大的话肯定生一个材料，是不是？做什么个官啊？不要做那个农民、移民啊，不可能做这类型啊。 谢谢. 아. 원한. 嘛，睡嘛。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는 어부의 말이 가슴에 남아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 위에서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전날 뿌려놓은 통발을 올려야 하기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 밤새 생선이 가득 찾아왔기를 기대하며 통발을 끌어올리는데요. 안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리 되니 다들 표정이 어두워 보였는데요. 그나마 잡힌 거라곤 손가락만한 생선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꽤 커다란 녀석이 걸려 들어왔습니다. 大大那种是好吃，这个太小了不好吃。 어부도 이젠 화가 났나 봅니다. 쓸모없는 투구개 때문에 통발만 망가졌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이번엔 그나마 사정이 좀 나아 보이는데요. 값을 잘 받을 수 있는 갑오징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네요. 갑오징어가 상당히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어부의 고된 노동이 보상받기 시작하는 걸까요? 갑오징어들이 줄지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갑오징어 하나가 또 올라왔어요. 이거 만지기도 겁나. 오, 八角鱼啊， 오, 2斤多，八角鱼。 우와. 이거 움직이는 거 봐요, 이거. 이렇게 큰 갑오징어는 정말 처음이었는데요. 요즘 제철이라 꽤 많이 잡힌다지만 이렇게 큰 녀석은 어부도 오랜만이라고 합니다. 갑오징어가 제법 잡히자 배우의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는데요. 어부는 힘든 줄도 모르나 봅니다. 통발을 올리고 정리하느라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합니다. 거의 5시간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금까지 물 한 모금 드시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상품 가치가 높은 녀석들이 많아 목마름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5시간 남짓한 조업 결과는 풍성했습니다.
땀 흘린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녀석들로 배안이 가득해졌는데요. 만선은 아니지만 제법 성과가 좋아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출항한 지 이틀 만에 들어오는 건 몇 안 되는 행운이라고 합니다. 독특한 건 고기잡이 배들이 들어오는 길목에서 수산시장이 열린다는 점입니다. 바다 위에서 말이죠. 중간 상인들이 이곳에서 어부들이 잡아온 생선을 구입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갑오징어를 저울이 묵직할 정도로 잡아본 것도 상당히 오랜만이라는 어부. 오늘은 이틀 내내 거친 파도와 싸우며 땀 흘린 대가를 받을 수 있으려나 봅니다. 갑오징어 시세가 꽤 좋아 보이는데요. 400块啊，剩下这么多，我们自己拿去外面自己卖。 드디어 도착한 와이사 마을. 바다로 나갈 때도 힘들게 했던 수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들고 나기가 힘든 길이지만 오늘만큼은 좁은 물길을 드나드는 것도 행복합니다. 아이와 아내는 어부의 뱃소리를 알아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你好， 他个镜头拍翻个边啊， 잘 있었어? 他镜头跟你讲吧。 고기잡이 배는 좁은 배들 사이에 힘겹게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제겐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야 간신히 해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해보니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드디어 이틀간의 일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수줍음 많던 아이는 오랜만에 아빠를 보니 신이 난 모양인데요. 拿你的相机下来，给我照一张相给我的儿子。 1, 2, 3, 前进. 처음으로 함께 사진을 찍어본다는 부자의 순박한 미소. 이 아름다운 미소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1년 365일 중 210일 이상 얼음이 얼어있을 만큼 춥고 습하다는 이곳의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32도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하 58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다 하니 이곳 건어는 정말 겨울 왕국과 같은 곳이죠. 도시의 거리는 그 추위를 실감나게 합니다. 굉장히 춥네요. 여기가 내몽고 자치구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 건허시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 사람들은 여기 이곳을 냉동고 도시라고도 한다고 해요. 그야말로 도시가 썰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 시장으로 가봤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온갖 물건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여느 시장과는 달라 조금 당황스러웠는데요. 그 와중에 제 눈길을 끈 풍경 하나가 있었습니다. 야, 얼마나 추우면 저럴까? 고드름도 막 크고 밑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밑에 이게 고드름이 올라가고 기둥이 돼버렸어. 야. 문득 옛날 시골집 처마 밑에 있던 고드름이 생각나 정겨웠습니다. 얼어붙은 양머리입니다. 이게 처음에 저를 볼 때 이게 좀 무서워가지고 좀 만지기에 좀 그랬었는데 서울에서 양을 키우지만 양머리 요리가 최고래요. 몸에 아주 보양식으로는 최고라고 그래서 많이 사간다는데 한 요거 인민편 한 25원 한 마리에 머리 하나에. 현재 온도 영하 30도. 도시 자체가 거대한 냉동고인 이곳엔 정말 냉장고가 필요 없습니다.
얼음이 얼어가지고 얼음이 부닥치는 그 촥촥 소리 나는 거 봐요. 바짝 얼어가지고. 오, 돌 소리가 나. 对，这个是冻的，冻的，完了你搁它，完了搁盆里了，倒上水，一晃开了，完了里头外头有一层冰碴，缓住冰碴，给冰碴掰下，它就软和了，就可以吃了。哎，凉，这是把它这个把那个热水把它烫，不是凉水都可以。对，搁凉水。 여기에 더 있다가는 저도 얼 것 같은데요. 그때 본능적으로 제 추위와 허기를 달래줄 것을 찾았습니다. 뜨끈뜨끈한 곰밤이 먹음직스럽습니다. 맛있네요. 향도 좋고. 추위 덕에 독특한 풍경이 펼쳐진 건어이 시장에서 겨울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을 맛보고 갑니다. 얼음을 깨네. 오. 시내 한복판에서 얼어붙은 강물을 깨고 있는데 무슨 일일까요? 어, 现在做什么呢? 바로 수영을 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얼음 두께가 어마어마하죠. 매일 새로 얼어붙은 부분을 이렇게 걷어낸답니다. 이게 하룻밤에 이렇게 얼었다는 거는 10cm 정도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추운 날씨죠. 이분들은 얼음 수영 동호회 사람들인데요. 惯了，已经游了20年了， 20年. 哎呀,那身体没有问题?没问题。那待会儿我们看看你啊。韩国朋友，你们好。 첫 번째 선수가 다이빙을 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춥네요. 그를 신호탄으로 여기저기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심장마비는 안 올까 걱정했는데 얼음 수영을 즐기기 위해 이들은 가을부터 준비했다네요. 可以吗?凉 와, 凉了.肯定凉 아우, 차갑네. 肯定凉 那你多大年龄啊? 我58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도 이렇게 건강해. 대단한데? 아, 어휴. 哎，好，好。 어. 这70了啊，70，这个肚子有点大70。有什么主要好处是心脏血管有好处，这一拔血管一收缩，待会儿一胀，它血管不硬化。合得来，就是和谐，最好啊，不得了。阳光浴，冷水浴，这个风浴，这个所以说身体它能不好吗？看了你们的这种活动啊，我感触啊很深，就是当地的人怎么过个这么寒冷的地方，都毛东不行，就是这种大自然跟这个结合啊，合起来，合得来，就是和谐。 삽시간에 그냥 표면에 그냥 얼음으로 다 덮여버려요. 엄동설안을 만끽하는 이곳 사람들의 건강과 열정이 부럽습니다. 산림의 보고라 불리는 따싱안린 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초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 커스커텅시 인근은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 덕에 중국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는 곳이랍니다. 내몽구에서 비교적 남쪽인데도 영하 25도 추위 앞엔 장사가 없습니다. 먼저 몸부터 녹일 생각으로 식당을 찾았는데요. 外面很冷啊，就是你们在这里怎么生活呀？反正也是习惯呗。特别冷啊，我外面太冷了，我就进来了，喝一点茶，你行不行啊？可以吧？好的，谢谢。哎呀，我看了这很多这照片，我们周边的是这些景点，这个作品呢都是我拍的。因为我 식당을 하는 장서원 씨의 사진은 모두가 작품입니다. 是很洁净。
굉장히 아름답게 잘 찍었는데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잘 찍었어요. 이야, 저도. 这都是我一年四季，春夏秋冬的都有。哦呀，那是咱们秋天的。 식당 안이 마치 사진 갤러리 같은데요. 有时候变色了。 진짜 가고 싶은 사진이 하나 딱 있어요. 제가 반한 사진은 바상의 겨울이었습니다. 熊灰木的时候。 아. 那地名咱们就是乌兰布统。 다음 날 서둘러 길을 떠납니다. 지금 새벽 6시 반인데 아주 그림처럼 아름답다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촬영 명석인 한가 봅니다. 이야, 진짜 뭐 사진 작가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다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 이야. 이미 저보다 더 먼저 도착한 사진 작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从什么地方来呢？北京。哦，北京啊。哇，这么远的地方来这儿哈。啊，对。哦，特别美丽，特别美丽。Wonderful。啊 ，wonderful。 그 사이 대지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곧이어 드러난 이곳의 풍광은 그야말로 눈부신 설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서운 씨가 뭔가 아쉬운가 봅니다. 今天不是太好，它前面有云遮挡。如果说不是有云遮挡，它会把太阳一出山的时候啊，就会把所有的这个山峦和这树木都会照得红，然后那种颜色就像染色一样，把所有的树木都染上特别漂亮那种。 하지만 계절과 날씨에 따라 이곳 초원은 다양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딱 하나 아쉬운 건 여기가 너무 춥다는 겁니다. 景观是太漂亮了. 그림 같은데 너무 좋으니까. 중국의 사진 작가들이 사랑하는 커스커텅. 구름의 고장이고 눈의 세상인 이곳으로는 또 어떤 풍경을 품고 있을까요? 마을 입구로 들어서자 저는 눈을 압도하는 풍경에 그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하나의 성처럼 보였습니다. 높이가 좋기 20m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토로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 토로를 지은 이들은 북방에서 전쟁을 피해 내려왔던 객가인들. 객가인이란 타양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고향을 떠나와 타양에 정착한 이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을 가운데 자리한 토루, 유창루입니다. 오래됐다, 오래됐어. 이곳이 여기 있는 그 토루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약 7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위창호라는 그런 토루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토루, 유창루.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독특한 가오. 토루는 700여 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유창로의 또 다른 이름은 동도서외루. 한쪽이 기울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유창로의 기둥은 경사도 15도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높이 13m, 5층으로 만들어진 유창로는 700년의 세월을 견디며 아직 굳건히 그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래된 목조와 흙벽들 사이를 걷다 보니 마치 70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보통 1층은 부엌, 2층은 창고, 3층은 침실로 쓰입니다. 각각의 집과 방은 독립되어 있으며 둥글게 이어지는 공용 복도를 따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로는 고향을 떠나온 객가인들이 지은 일종의 연립주택인 셈입니다. 지금 이 토로에는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것이 빈집이라는 뜻입니다.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거나 근처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아직도 같이 일하고 먹는 공동체 생활 방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북쪽에서 이곳으로 쫓겨 내려왔다는 객가인들은 왜 이런 형태의 집을 지었던 것일까요? 이 토르의 촌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아, 촌장你好，你好，老先啊，这里是圆形的嘛？这个圆形就是这个圆的，圆的。从福建土楼我们逐步去查，一般来说，如果土楼最早发现应该是四方的，因为从我们一句中国有一句成语叫做方圆，有方才有圆。那为什么以后产生圆的比较多？因为圆的要比四方的好，因为圆的第一采光均匀，光线都是均匀的。第二个，它还有一个是那个叫做抗风抗震很好。为什么圆的浮绳？那从物理学要考虑一下，风一吹它变成两边流速很快，它对楼的压强是非常小的。我们地进线也是浮线，浮线跟浮线接触一点，经验把地散开。所以说现在圆的要比四方的多。看来这里就是这个5层木头有点这个轻嘛。它1、2楼的柱子都直的，3楼上去歪，4楼还是只有5楼又是歪的。因为这栋楼它是建在原木，因为这栋楼的木工师傅建到3楼的时候，那木工师傅的体现他的很高超的技术水平，就也可以说把半拉子的工程交给大徒弟。 객가인들이 이렇게 높은 형태의 가옥을 설계한 것은 방어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토르의 이러한 구조는 복건 지방에서 주로 보이지만 타이완으로 건너간 장저우의 객가인에 의해 타이완에도 토르의 이런 건축 양식이 전해졌습니다. 토로를 지은 재료 역시 흥미롭습니다. 到中顶瓦檐的中顶是21米点4。 와, 이게 18m. 어떻게 흙으로 이런 튼튼한 성벽을 쌓았을까요? 它焊墙的时候好像这么高，它不是一下子焊起来，它是几公分慢慢去焊起来。那墙壁里面它有放点竹片，老竹片。 전쟁을 피해 내려온 객가인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었습니다. 창문이 작고 높은 곳에 있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这看来这个墙嘛，没有大的窗户啊。因为我们土楼呢以前都是从中原搬到是南方来，
中原搬到廊坊呢，因为中原以前是战乱，战乱到廊坊以后呢，他建这个房子，他第一是为了防御。一般我们开窗户都从3层以上才有窗户，那开窗户它里面都叫做喇叭口，开的喇叭，里面小，外面小，里面大。哦，还有它里面呢，那圆圆的都是射击孔，叫做防御用的。哦，它一般是起防御作用的。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 이 문을 걸어 잠그면 이 토로는 누구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가장 튼튼한 요새가 됩니다. 이중삼중으로 스스로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집이자 성이며 삶의 공간이자 요새였던 토로. 그렇게 옛 객가인들은 모든 생활을 이 토로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토로 안에는 예전 사람들이 사용하던 우물과 수로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살고 있던 주민들이 떠나고 이곳은 관광객을 위한 곳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됐던 객가인들. 서로를 마주보며 층층이 연결된 이 토로가 그들의 힘들었던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에 물어물어 찾아간 길입니다. 성벽을 따라왔는데 과연 집이 있습니다. 这里是下马杆，是啊，是啊，我看我以前那个看过了这个杂志里，有这个是吧？这个，所以就过来这边采访看看。是几个人住在这？几个人住在这儿？现在已经住过5代人了，现在这里面住的是7口人。7口人。5代人是我奶奶。你好。大马印象非常好。印象好。咱们请你们到屋里坐坐。行，谢谢。请你们到屋里坐一坐。 때마침 아들도 들어섭니다. 你好，你好，我是从韩国来的。欢迎。是这，好的，进。韩国人。对啊。 손님 앞이라며 머리카락부터 감추는 할머니. 이분들 역시 후이족입니다. 곧이어 차를 끓이는가 싶더니 침대 위에 상부터 펼치는 아들. 귀한 먹을거리까지 꺼내오며 손님 맞이에 바쁩니다. 궁금한 것이 많아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요. 할머니는 어쩐지 마음이 불편한가 봅니다. 谢谢。我种不下去。吃这个软的。谢谢。行。 침대와 액자 몇 개가 전부인 소박한 살림. 하고 많은 집을 놔두고 왜 굳이 성벽을 택한 걸까요? 这个刚住的时候，我们也不清楚，这个地方就是它是长城的一部分它从咱们也刚开始也不懂，不知道住下以后，当初计划的是临时住，是暂时住下。 양씨 가문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벌써 60년 전 아버지 대의 일입니다. 샤마간 곡물 창고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성벽 내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삼은 거죠. 이곳이 만리장성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된 부치는
특별한 유언을 남겼는데요. 到外边住，当初父亲在的时候，他就是让我继续保护他。所以说我也没出去，老母亲啊，她也不想出去。我们记老父的遗言呢，咱们继续保护吧。如果说国家能够保护他、维修他的话，我们可以搬出去。 양 씨는 샤마간에서 태어나 샤마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까지 모두 3대가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성벽에 지은 집이라니 대체 방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这是，这是我们的火锅，这个就是我们家，我和媳妇儿之前住。 양 씨의 안내로 들여다본 방은 작은 동굴 같은 구조입니다. 부엌이 따로 없다 보니 취사 도구와 살림살이가 한 공간에 놓여 있는 원룸인 셈이죠. 그래도 가족이 다 같이 살기엔 불편함이 없다는데요. 这个就是长城的门洞。以前的那个门洞啊，门洞，对，就是后来呢，我们就是把这个就圈起来了，砖把它给撑住，防止塌下来，就这意思哎。 성 안과 성벽으로 올라설 수 있는 통로는 문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공간이었겠죠. 야. 这个温城，温中捉鳖的意思，你明白吧？就是说我们汉语的成语叫温中捉鳖，它这就起名寓意是温城，哎，温城。 옹성은 성 밖에 미음자형으로 지어진 공간인데요. 적들의 침입을 이중으로 방어하기 위한 곳이죠. 이곳을 반드시 거쳐야만 성벽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수가 잘 안 돼 있다 보니 오르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았는데요. 성벽에 올라서니 옹성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적이 침입하면 위에서 화살을 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겠죠. 한때 마을 전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존재였던 성벽은 곳곳이 무너지고 훼손된 모습인데요. 세월 탓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不是那会好着呢，那俺们做的时间那就是连这个氧气的呢，最后早点睡着了，那把那半个是点在沙里了，点沙里边怎么那小子装备，这不都山子桥了嘛，桥边都盖房子去了嘛，就这个这点空子咱们这个做的你去。 오랜 세월 비바람에 노출되면서 금이 가고 무너진 곳도 생겨났습니다. 성벽을 집삼아 살던 사람들은 외지로 하나둘씩 떠나갔죠. 이젠 양씨 가족만 샤마간에서 살고 있는데요. 멀리 보이는 저 황량한 산이며 무너진 성벽 그리고 저 한가롭게 풀떠는 양들 모습이 참 목가적인데 옛날에 이 성벽이 완전하게 있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 어떤 문화재나 관광지보다 마음 아린 풍경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옛 만리장성의 줄기라고는 해도 방치된 상태인 샤마간을 돌보는 것은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이들 가족이 이곳을 보존해올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역사가 배어있는 곳이기 때문이겠죠. 幸福一次。幸福在两个人就大体幸福了嘛。意思是我们这个儿女都大了，都成家了啊，他也就是没啥负担了，就是
샤마가는 그렇게 가족을 보호해주는 삶의 터전으로 남았습니다. 따마다 친치에도 환타에, 谢谢. 谢谢. 할머니 너무 좋으세요. 你，哎，再见，哎，宝贝，这么可爱的啊，你，这样不舒服呢。精神，然后呢，你也自己不舒服啊，是啊，不要出去，我们走了，不要出去，这里有，可以吧？我不就舒服你们，谢谢。不用。 만리장성의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는 가족들. 그 어떤 영웅이나 위대한 건축물을 마주했을 때보다 더 오래 가슴에 남을 듯한 만남입니다. 해발 1600m에 달하는 비포장 산길을 따라 얼마나 달리고 달렸을까요? 멀리 산자락을 끼고 있는 아담한 마을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너무 신기하다. 불청객이 아닐까 싶은 그때. 我们这个笨重生活条件，你们怕不怕？你们是坐在平房里面，你看我们生活要烧柴，要养老马。火柴呀？困难不困难？我们这种生活条件。回家去了。 만나자마자 이 멀고 외진 산골 마을까지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묻는 마을 아저씨. 지금 이 말들이 못 보던 사람이 와서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얼른 집에 가는 거래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근데도 뒤에는 개가 저를 쏟아놨고. 이곳은 리수족의 마을이랍니다. 너무 오지라서 내년이면 모두 철거를 한다는데요. 그래서 마을의 삶을 보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进来呀！进来。你在这坐下，我改肚子一下，我烧你们水茶喝啊，行不行？你在这坐一下，我会改肚子。 우와, 진짜 여기는 제대로 된 이 진짜 농촌 풍경이네요. 이게 지금 주렁주렁 고드름도 아니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말리는데 약간 이렇게 연기가 많아요. 연기가 많은 걸로 봐서 추울 때 여기서 불 쬐고 이 연기로 이렇게 훈제를 하나 봐요. 你属什么？66了。 66大孙呢？对。看起来不到60啊。到了，站着66了。我1955年生的。 55年生。 55. 我烧了。 60도 안 돼 보인다 그랬더니 지금 신나셔가지고 어디 좋은 맛있는 거 가지러 가셨네. 야, 진짜 오늘 여기 진짜 쩐다. 애들 말로 쩐다. 지난 가을 김장하듯 돼지고기를 염장하여 천정 가득 매달아놨을 겨울 양식 라러와 온기를 내뿜고 있는 소박한 장작불. 这个是马茶海涛，小马茶。小马茶。在寄生草里面400年的海涛树了，这个是。我们是一般制开用的呀，一般是开人贵开这样。 거기에 진하고 투박한 아저씨 인심까지 더해집니다. 오늘 手脏，你我的手还没有洗过手。没有。好吃不好吃啊？好吃。早期我们吃的菜，现在我们吃这个豆腐肠是这样。 부로 만든 순대. 你给吃一片。好啊。我烧给你一片。好的。 두부로 순대를 만들었대요. 这个是大肠。 大肠。 돼지 대창에 두부를 넣어 만든 두부 순대는 리수족의 전통 음식으로
구워 먹으면 별미 중에 별미라는데요. 不是香肠，这个是豆腐肠。 豆腐肠。 啊， 두부. 盐咸不咸啊？ 有一点咸。 不咸是不行的，按不到。 아홉 형제 다 떠나고 엄마와 둘뿐이라는 아저씨. 世界的国民族不同。对。其实还是你是人，我是人。是。就是语言不同。朋友。朋友。你称呼我一个大哥就可以了。大哥。啊，你叫我妹妹。哎，你是小的，你叫丽说大哥就可以了。啊，大哥。来。 大哥， 好， 我拜你大哥。 好，很好，谢谢你啊， 谢谢大哥， 谢谢你的夸奖。 이렇게 아저씨와 형제의 의의를 다하겠다는 국경을 뛰어넘는 도원 결의가 맺어졌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리수족 오라버니가 생긴 것입니다. 见了我们是你们是害怕的啊，我们是野人了，变成野人了。温柔的大哥怎么能觉得不野啊？那个是不温柔不行啊。为什么？你为什么这么温柔啊？我要不温柔，我这个日子更难过了。啊，难过。哎。 오빠 같은 분이 계시니까 맨날 아궁이 불 뗄 때 생각이 또 나네요. 늘 바삐 산다는 이유로 그리워하면서도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부모 형제들. 지금 바깥은 대명 천지인데 이렇게 깜깜하게 해가지고 불을 떼니까 시골에서 밤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친정 오빠 같이 또 이렇게 푸근한 분 계시고 하니까 엄마 생각, 아버지 생각, 오빠 생각, 옛날 시골 생각 그런 생각이 나네요. 누구나 아름다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몇 개쯤은 품고 살죠. 찬물에 빨래를 하던 엄마와 마당을 누비던 닭과 가축들. 날이 저물녘에야 들에서 돌아오시던 아버지와 잠시도 손을 놀리지 않던 할머니. 왜 그 시절은 그리도 빨리 지나갔던 것일까요? 我住在这个地方，你就住在你们两个，可以住4个人那个，有2个房子啊。啊，真的，我住这儿。这真的了。睡觉。睡觉。哦，谢谢啊，不然的话就我露天睡觉。啊，不可能，那你从那个地方来了露天学校住也是不可能的。啊，那个是我们良心过意不去的。谢谢大哥。你在露天让我把你拖起来来，我这是住的。2手啊，我讲你跟我跳啊，我脚步怎么踩你？大哥，这边太窄了，我们不窄，看的地方不行吗？不是，这样不窄，对吧？2、3勾，2、3缩，2、3勾里的2、3缩。等一下。啊，你这不行呐！你要还手牵手，不然的话不行的。一定要牵手。牵手啊！2、3勾，2、3缩，2、3勾里的2、3缩。 豌豆开花们手牵手，豌豆开花们手牵手。哥哥说你是癞蛤蟆，只要屁股抖得火舌头，手没得火舌头，马路。 참 에너지가 넘치는 오빠입니다. 等，晚上我教你。晚上还要跳啊？晚上跳。我们吃了晚饭以后晚上，你酒吧？啊，不用。你要喝酒？我已经够了。 够了！你看这个酒喝了，你看了，这个酒不是红豆沙，最好的。你们那个韩国有 집을 잘못 고른 것 같아요. 기도 관리다. 밍사산은 남북으로 20km, 동서로 40km에 이르는 고운 모래 언덕을 말합니다.
하지만 바람에 따라 그 모양은 수시로 변하죠. 그리고 맑게 개인 고요한 날이면 이곳에선 명사산이라는 말 그대로 마치 모래가 노래를 하는 듯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 옛날 낙타를 타고 가던 대상들은 사라지고 지금 이곳엔 여행객들의 행렬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 사막을 건너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막을 건너갈 때는 낙타처럼 천천히 가야 된다. 햇볕이 강렬히 내리쬐고 고통이 극심할지라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서둘러 가다 보면 반드시 넘지 못하고 중간에 실패하기 마련이다. 낙타의 가르침대로 천천히 밍사산을 오릅니다. 제법 높이 올라왔네요. 와, 저게 지금 돈왕이에요, 돈왕. 와, 무슨 푸른 바다 같지 않아요? 이 사막 한가운데 정말 돈왕이 오아시스네, 오아시스.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그곳은 2000년 전 죽음을 무릅쓰고 사막을 건너온 사람들의 안식처입니다. 그들에겐 이 푸른 도시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손에 베일 듯 날카로운 능선을 따라 한참을 걷습니다. 푹푹 빠진 물의 산을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곳에서 발견한 보물. 이야, 저게 바로 유명한 모래천입니다. 모래천. 아, 정말 이게 초승달 같이. 아, 저거 정말 신비롭네. 사막 한가운데 저렇게. 이 메마른 땅에서도 수천 년 동안 마르지 않은 유야추안. 이 물에도 전설이 있습니다. 뚠황이 사막이 되자 이를 슬퍼하던 선녀가 눈물을 흘려 이 샘을 이뤘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풍경 덕에 유야추안은 한나라 때부터 유명한 관광지였죠. 최근에 세워진 누각은 그 운치를 더해줍니다. 밍사산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역시 일몰 무렵입니다. 부드러운 능선을 따라 또다시 모래산을 오릅니다. 하지만 마치 제자리 걸음하듯 그 길은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어느덧 기울어가는 해는 모래밭에 진한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이게 명세산 꼭대기예요.